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세 즈음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5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세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5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아래 우리 인민은 반만년 민족사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긍지 높은 시대,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에 살며 일하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 있습니다.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자주의 강국으로 무한대한 발전 잠재력을 시위하며 세계를 앞서 나가는 공화국의 경이적인 현실을 체감하면서 천만 인민은 이 땅 위에 가장 빛나는 승리와 영광의 연대기를 펼쳐주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만고불멸할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기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대라고 하면 일정한 특징이나 기준에 따라 가는 역사적 기간을 말합니다.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우리 공화국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가감히 짚으시며 나라의 존엄과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운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입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선노동당 제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우리 당이 역사의 온갖 도전을 가감히 맞받아 인민을 위함에 일심전력하고 자치의 힘을 만강히 중대시킨 결과로서 또 국가의 존엄과 지위를 높이기 위한 결사적인 투쟁의 결과로서 탄생한 시대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현 세계에서 국가다운 진면모에 있어서나 그 양양한 전도에 있어서 우리 공화국과 견줄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우리 조국을 이 세상 제일 강대한 나라로 우리 인민을 제일 행복하고 존엄 높은 인민으로 내세워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강철이 우지와 불같은 혼심이 고귀한 결실입니다. 돌이켜보면 오늘처럼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최상의 경지에 올라서고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만방에 떨쳐진 때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언젠가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자신께서는 늘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요문대로 우리나라를 하루빨리 세상에서 제일 우뚱가는 강국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다고, 우리나라를 세계 상상봉에 올려 세우는 것이 자신의 결심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셨습니다. 강병이 있고야 민족의 존엄도 부국도 있기에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말 그대로 사생결단의 홈로 역경을 해치시며 나라의 국방력을 옥촉으로 다지셨습니다. 어떤 값비싼 대가를 치르더라도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강해야 하고 우선 강해지고 봐야 한다는 철석의 의지를 나누시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헤쳐가신 전손길 화손길이 있어 우리 공화국은 세계가 공인하는 불패의 강국으로 솟구쳐 오르게 됐습니다. 나라마다 국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서로 각이합니다. 어떤 나라들에서는 경제력과 과학기술력을 가지고 평가하는 나라들도 있고 또 군사력과 자원, 인구 수를 놓고 국력을 규정짓는 그런 나라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민의 밝은 웃음이 국력 평가의 기준이고 황금산, 황금벌, 황금애가 국가의 전략 자산이라는 정의를 내리시고 인민의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천신만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십니다. 사랑하는 인민을 위해서라면 쪽잠에 두셨다가도 다시 일어나시어 새로운 구상을 펼치시고 저곡당을 주름잡는 야전차의 속도마저 더딘 것 같아 만리창공의 하늘길을 나르신 그런 날들을 꼽자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자주의 혁명 노선을 틀어쥐고 자력으로 사회주의를 건설해 나가는 것을 우리 공화국이 변함없이 견지해야 할 국가 건설의 근본 원칙으로 내세우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확고부동한 자주의 신념, 자존의 정신은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굴할 줄 모르는 신념의 기둥으로 간직됐고 억센 추동력이 되어 천만대오를 자력 보령을 위한 장엄한 진군으로 힘차게 떠밀었습니다. 남들 같으면 10백번도 더 주저앉았을 엄혹한 시련 속에서 세인을 놀래우는 눈부신 비약을 이룩해가며 천만의 심장마다에 간직된 것은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신 강국인민의 끝없는 자긍심이었고 자력 자강의 정신력으로 위대한 우리 국가를 빛내어갈 불같은 애국 의지였습니다. 자주로 존엄 높고 자립으로 부흥하며 자비로 굳건한 공화국의 자랑찬 행로 위에 가장 존엄 높은 강국의 시대, 자존과 번영의 새 시대로 아로새겨진 우리 국가 제일주의 시대는 우리 조국을 온 세상이 우러러보는 천하제일 강국으로 일도 세우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강철의 신념과 의지, 불면불후의 노고와 헌신이 안아온 영광스러운 시대입니다. 수령이 위대하여 국가도 위대하고 수령의 용도를 중심으로 받드는 길에 우리의 행복한 내일이 있다는 것을 실생활을 통하여 신념으로 새겨하는 우리 인민은 위대한 당의 용도 따라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오늘의 총진군길에서 더 큰 기적과 혁신을 창조해 나갈 것입니다. 향도의 우리 당이 펼친 웅대한 설계도 따라 올해를 공화국의 행로에 특기할 위대한 전환의 해, 변혁의 해로 빛내려는 전체 인민의 드높은 요리 속에 국가 부흥의 전면적 발전을 이뤄나가기 위한 총진군이 과감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혁명의 새 승리를 위한 사회주의 건설의 전고마다에서 우리 인민은 공화국의 75년 역사에 가장 빛나는 폐지를 아로새겼던 기적의 연대 위대한 천리마 시대를 긍지 높이 추억하고 있습니다. 천리마 시대는 우리나라에서 제1차 어근인 계획이 수행되던 때에 전면적으로 펼쳐졌습니다. 1956년 4월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노동당 제3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기초 건설을 위한 웅대한 설계도로서 인민경제 발전 어근인 계획을 제시하셨습니다. 이때로 말하면 전쟁이 끝난 지 3년밖에 되지 않던 때여서 이 방대한 계획을 수행하자면 설비, 자재, 자금, 노력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족했고 또 대국주의자들과 정파 사대주의자들의 책동으로 해서 더 엄혹한 시련과 난간이 조성됐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역사적인 당중앙위원회 12월 전원회의에서 사회주의 건설에서 혁명적 대거절을 일으킬 때 대한 방침을 제시하셨습니다. 해가 끝난 후에 강선의 노동계급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는 모든 난간을 이겨내고 사회주의 건설에서 일대 악량을 일으켜야 한다고, 지난날 우리는 어렵게 살아왔고 또 지금도 부족한 곳이 많은 조건에서 남이 한 발자국을 걸으면 10발자국을 걷고 남이 10발자국을 뛰면 100발자국을 뛰어야 한다고 절절하게 교시하셨습니다. 오보의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에 한결같이 떨쳐나선 강선의 노동계급은 6만 톤 능력의 분계 아변계에서 12만 톤을 미루는 기적을 창조했고 천리마 운동의 봉화를 제일 먼저 지켜들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혁명적 대고조의 불길은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타올랐습니다. 김철의 노동계급은 19만 톤의 능력을 가진 용광로에서 27만 톤의 선철을 생산했고, 황철의 노동계급은 한 해도 못 되는 사이에 대형 용광로를 일도세웠습니다. 자립적 민족 경제의 고귀한 실체들인 첫 트락도르와 첫 자동차, 첫 불도젤, 첫 굴착기와 같은 공화국의 큰 재보들이 지축을 울리며 우렁찬 고고성을 높이 올렸습니다. 수도의 건설자들은 살림집을 14분에 한 세대씩 조립하는 평양 속도를 창조했고, 미도운 청년 건설자들은 3, 4년은 걸려야 한다는 해주 하성 철길 공사를 단 75일 동안에 해제끼는 미운을 떨쳤습니다. 남들이 수백 년 동안 걸어온 길을 단 14년 동안에 꿰주르며 사회주의 공업화를 실현한 시대. 우리 공화국의 사회주의의 문패를 달고 세상에 부름없소라의 노래소리를 높이 울린 위대한 시대가 바로 전설적인 천리마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천리마 시대를 대표하는 선구자들의 이름을 오늘도 우리는 자랑스럽게 떠올리고 있습니다. 진흥원, 기락셀, 리신자, 이들은 모두가
위대한 수령의 사상과 의도를 맨 앞장에서 받들어온 참된 충신들이었고 진정한 집단주의 정신의 체원자 인간계조의 선거자들이었습니다. 천리마 기수들이 있는 곳에서는 오진날의 라쿠본자도 노력 혁신자로 미덕의 주인공으로 되었고 뒤떨어졌던 작업반도 천리마 작업반으로 자랐습니다. 정말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이 집단주의 구호가 생활 속에 그대로 구현돼서 서로 돕고 이끌며 남을 위해 자기를 희생하는 것이 보통으로 된 시대가 바로 천리마 시대였습니다. 위대한 소령의 사랑과 믿음 속에 평범한 사람들이 기적의 주인공들로 자라난 천리마 시대의 정신은 오늘도 굳건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우리 공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혁명사직경실에 모셔진 위대한 시령님께서 기락실령을 만나시는 사진문헌 앞에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경애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천리마 시대의 이 공장이 평양시에서 제일 먼저 천리마 작업반, 천리마 공장 칭호를 쟁취하였다고 정담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위대한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은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계승되어야 한다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태어신 천리마를 타고 시대를 주름잡으며 내달리던 전 세대들처럼 우리도 높은 비단실 생산 성과로 전형단위 이용해 공장의 자랑찬 전통과 용해를 더욱 빛내어 나가자는 것이 우리 공장 종업원들의 한결같은 심정입니다.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우리 조국 역사에서 가장 격동적이고 용적인 시대였던 천리마 시대의 투쟁 정신으로 당중앙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빛나게 관철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다그치어 혁명의 새 승리를 이룩하고 우리 조국을 끝없이 융성 번영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일도 세울 불같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자력 번영의 활로를 열어나가자. 우리 국가 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나아가자.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중앙미술전시회가 개막되었습니다. 개막식이 5일 옥류전시관에서 있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평양시 인민위원회 위원장 최희태 동지, 성중앙기관 일꾼들, 미술부문의 일꾼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내각 부총리 김성용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에 이어 참가자들은 전시된 미술작품들을 돌아봤습니다. 전시회장에는 존엄 높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과 강화 발전에 영원불멸할 업적을 쌓아올리신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미술작품들이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반만년 민족사상 처음으로 인민의 나라를 세워주시고 주체의 기치 높이 우리 공화국을 백성의 한길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전출위 인상을 존하는 조선화, 새조선의 국기와 국장이 탄생하던 나날에 한평생 포존길을 걸으시며 등은 만고절세의 영웅 건국의 오보이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조선아 비오는 날에도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오, 몸소 시험 포전에 나오시오를 비롯한 작품들은 한평생 불면불후의 초강도 강행군길을 이어가시며 이 땅 위에 조국 번영의 새 시대를 펼쳐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하늘같은 은덕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가장 숭고한 애국이념 애국의지를 지니시고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위상을 최상의 경지에서 떨치시며 인민의 꿈과理想을 현실로 꼽히어가시는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위민 혼신의 세계를 유화, 삼지연시의 천지 개벽을 안아오시어 북변 땅의 사회주의 선경마을을 펼쳐주시어 아크릴화,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보내주자고 하시며 등은 감명 깊은 화폭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들의 결정을 높이 받들고 충성과 애국의 위대한 힘으로 인민경제발전 12개 중요거지 점령을 위한 투쟁 기세를 배가해 나가는 근로자들의 모습을 담은 미술 작품들도 전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중앙산업미술 전시회가 5일 중앙산업미술국 산업미술 전시장에서 개막됐습니다. 내각 부총리 리송학 동지, 중앙산업미술국 국장 장경수 동지, 관계부문, 산업미술부문 일꾼 창작가들이 전시회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리송학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장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혼신으로 수놓아진 불멸의 산업미술 영도, 이런 주제로 열린 이번 전시회에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 몸소 지도해 주신 1,500여 점의 산업미술 도안들과 간결성, 집중성, 상징성이 보장된 모형들과 실현 제품들이 전시됐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75돌 경축 우표 전시회가 5일 조선우표박물관에서 개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최창학 동지, 정보산업상 주용일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국가우표 발행국 일꾼 종업원들, 평양시안의 우표 수집가,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국가우표 발행국 국장 허송길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전시회장을 돌아봤습니다. 위대한 수리형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태양상,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용상을 모신 우표를 반영한 사진 문헌들이 전시회장에 정중히 모셔져 있습니다. 전시회장에는 공화국이 창건된 때로부터 지난 75년간 절세 위인들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국가건설 업적을 보여주는 우표들과 국가 발전의 연대들마다의 정치, 군사, 경제, 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이룩된 성과들, 우리 인민의 영적 투쟁을 주제로 한 우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평양시안의 우표 수집가들이 출품한 다양한 주제의 우표들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어떤 인생이 가장 아름답고 감 높은 인생인가? 위대한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애국심은 무엇으로 하여 그토록 깊고 뜨겁고 정가로운 것인가? 오늘 우리는 리덕송 황해북도 특파기자가 보내온 72살의 한 농촌 여성 작업반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리덕송 기자가 취재한 여기 볼방지대 사리원시 해서농장은 해마다 알곡 생산 실적이 높은 농장이라고 합니다. 이 농장에 도착한 그들은 당의 농업혁명 방침 관철에서 과학농사의 힘으로 제일 높은 소출을 내고 있는 팔작업반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촬영기를 메고 작업반 포전들을 편답하면서 여러 혁신자들을 화면에 담아가던 그들은 참으로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과학농사의 선구자 작업반, 진취적이고 열정적인 청춘 작업반으로 소문난 여기 팔작업반의 반장이 이른이 넘은 할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김춘실 작업반장 동지입니다. 볼에서 만난 작업반원들, 그들 속에 대다수 젊은이들과 함께 어울려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도 아들, 손자들과 함께 있는 정깊고 다심한 할머니의 모습으로 안겨왔습니다. 반장 동지는 세 자식을 키운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가 둔 녀성의 몸이지만 가정보다도 작업반을 먼저, 또 자식들보다도 우리 작업반원들을 더 사랑해주고 이해해주는 작업반의 허수이고, 정말 우리 반장지는 전체를 위하여 자기를 불같이 태우는 이러한 인간입니다. 지금껏 우리 특파기자들이 많은 농장들을 취재해왔지만 이렇게 50명이 넘는 한개 작업반이라는 대가정을 거느린 할머니 작업반장은 처음이었습니다. 어째서 70이 넘은 오늘까지 일손을 놓지 않고
작업반장을 하면서 농장의 젊은이들과 함께 저렇듯 흥에 겨워 일하고 있는지. 농장 경례 말에 의하면 김춘실 할머니는 22살 처녀 시절부터 72살의 오늘까지 근 50년을 작업반장으로 일해온다고 합니다. 50년간 볼에서 살면서 햇볕에 탄 그 얼굴에 주름살은 깊이 패여 있었지만 할머니 그 신령꾼다운 고퀄진 두 손을 마주 잡는 순간 리덕성 기자는 젊은이들보다 더 억세고 뜨겁고 힘이 넘쳐나는 그의 남다른 체취를 느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73년 22살 때의 김춘실 작업반장의 모습입니다. 원래 그의 고향은 사리원시 미곡리였다고 합니다. 그는 오늘도 당일이 홍도 업적이 뜨겁게 오려있는 미곡리에서 22살 처녀 시절에 첫 유성 작업반장으로 임명되던 그날을 인생의 가장 뜻깊은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곡리에서 함께 일한 노인들은 그 시절 서군 깊고 인정이 많고 또 일욕심이 큰 처녀 작업반장의 모습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장, 두 장, 색낡은 사진들과 함께 우리에게 안겨오는 유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1970년대) 위대한 사회주의 농촌태제를 꽃피워갈 일념으로 단발머리 처녀 작업반장이 오늘까지 걸어온 길. 짧지 않은 그 50년간은 우리의 농촌 진지를 지켜선 한 농촌 초급 일꾼이 걸어온 애국의 길이었습니다. 허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그를 소개하는 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50년간 아들, 손자뻘 되는 농장의 세 세대들을 사회주의 농촌 진지를 지켜선 주인으로 키워왔다는 바로 그것입니다. 1977년 남편을 따라 여기 해설이로 시집을 온 후 43년간도 변함없이 그렇게 일해왔습니다. 43해 자연의 사계절은 43번이나 바뀌었지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었습니다. 곡식을 한 번 잘못 심으면 한 해 농사가 망하지만 이 땅에 영원히 뿌리내릴 새 세대들을 잘못 키우면 나라의 농촌 진지가 흔들리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김춘실 작업반장이 신조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일단 우리 작업반에 한송원이 되었다 하면 그가 누구든 농산 기사가 되지 않고서는 김춘실 동지는 정말이지 작업반장이라기보다는 한 생을 늘 포천에서 살아온 신령꾼이고 진짜 되게 애국농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축산과 농산을 결합한 고령 순환 생산체계 그리고 우리의 유기농법을 맨 앞장서 실현해서 해마다 알곡 생산 계획을 넘쳐 수행했고 많은 애국민을 나라에 바쳤습니다. 1990년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1995년 2중 3대 혁명 붉은기 쟁취, 작업반 전체 성원이 농산기사, 뜨락도로 운전수. 우리의 농촌진지는 이렇게 강화되고 있으며 사회주의 농촌을 떠밀고 나갈 농촌 혁명가들의 대부대는 이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해마다 곡식을 심어 알찬 열매로 가꾸듯 50년을 농장벌에서 살며 수많은 청년들을 농장의 참다운 주인으로 키워온 김춘실 작업반장. 그의 72년생은 얼마나 감높고 긍지스러운 것이며 오늘도 모두가 우리 할머니 작업반장이라고 정담아 부르는 그 말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담겨져 있는 것이겠습니까? 뿌리, 충실한 줄기와 가지,
잎새를 위해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고목을 또받드는 뿌리. 바로 그것이 우리가 본 김춘실 작업반장의 참모습이었습니다. 새시대 농촌혁명 강령 실현을 위해 태동하는 사회주의 농장벌의 기상이었고, 금나락 설레이는 대지를 굳게 지켜선 이 땅의 무수한 농촌혁명가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어머니 당에서는 김춘실 동지를 사회주의 애국 공로자로 내세워 주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많은데 좀 쉬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리덕송 기자의 말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농촌진흥의 이 희한하고 벅찬 시대에 22살의 그 열정으로 앞으로 10년은 더 일하겠다고. 작업반의 새세대 동무들도 태를 묻은 이 고향 땅을 소중히 새겨하는 과학농사의 진짜 맥이 주인들로 잘... 애국이란 무엇인가? 농촌의 어제와 오늘, 내일을 안고 나 하나만이 아닌 작업반은 모두가 나라의 쌀떡을 지켜가는 가장 큰 마음. 그래서 조국이 알고 먼 훗날 후대 앞에 떳떳할 애국 농민들로 되는 가장 숭고한 사상 감정의 정화가 바로 72살 난 할머니가 된 오늘에도 여전히 농장벌에서 일해오는 김춘실 작업반장의 애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얼마 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제재 책동을 규탄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티베트 문제를 꺼내들며 중국 관리들에 대한 사증 제한 조치를 실시한 것과 관련해서 그는 중국은 이를 견결히 반대하며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사실을 무시하고 티베트와 관련한 거짓말을 꾸며내서 중국의 제재를 실시하고 내정에 엄중히 간섭했다고 단죄했습니다. 5일 그리스의 중부 지역에 강한 폭풍이 들이닥쳐 피해가 났습니다. 폭풍에 의한 무더기비로 여러 도시에서 사망자와 행방불명자들이 발생했으며 많은 주민들이 긴급 소개됐다고 합니다. 또한 고리들이 물에 잠기고 교통이 마비됐다고 합니다. 기상기관은 앞으로 며칠 내에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견된다고 전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천문학 분야에서 화성에 대한 연구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위성 탐측 설비를 이용해서 화성을 찍은 자료들입니다. 학자들은 위성 촬영 자료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 화성의 곤면이 부식된 적철광으로 뒤덮여 있고 이산화탄소를 기본으로 하는 얇은 대기층으로 쌓여 있다는 것을 확증했다고 합니다. 또한 화성은 지구의 형성 시기와 거의 같은 때에 생겨났으며 그 후 지각운동과 부식작용이 계속 진행됐지만 대체로 40억 년 전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자들은 촬영 자료를 통해서 거대한 운석구멍도 확인했다고 합니다. 현재 학자들은 화성에서 생명체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